안녕하십니까. 전기기사, 산업기사 30일 완성 10년간 빈출 이론 전력공학 제 세 번째 장입니다. 송전 특성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송전 방식입니다. 송전 방식에 있어서 발전소에서 발전된 전력을 수용가까지 어떻게 전송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교류로 전송을 할 것이냐 직류로 전송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정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각 방식별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교류의 장점이 직류 전송에서의 단점이 되고 직류 전송에서의 장점이 교류 전송의 단점이 됩니다. 그럼 각 전송 방식별 장점을 알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교류 전송에 대한 장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류 송전 방식에서의 장점. 전압의 성압과 강압이 용이하다. 첫 번째, 교류 전송에 있어서 교류 전송의 특징이죠. 전압의 변성이 용이하다, 쉽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변성이란 성압과 강압이 쉽다라는 첫 번째 장점이 있었고, 두 번째 변압이 쉽기 때문에 고전압 송전이 가능하다. 같은 얘기죠. 고전압 송전이 용이하다, 쉽다. 세 번째 보시면은 고전압 대전류 차단이 용이하다. 고전압 대전류 차단이 용이하다. 자, 이것도 특징으로서 굉장히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즉 전압 전류가 클 경우에 직류인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직류인 경우에 이 차이가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래서 플러스 VC에서 차단을 한다라고 하면은 제로 볼트로 이렇게 전위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럼 이런 충격이 차단기나 또는 보호 계전기에 가해집니다. 그럼 물리적 충격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보호기기나 차단기나 이런 개폐기의 수명이 짧아진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교류는 원점을 지나는 물결파의 모양이기 때문에 전압이나 전류에 뭐가 존재한다? 0점이 존재한다. 그럼 이 전압의 0점, 전류의 0점에서 차단을 하겠다. 그럼 물리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래서 교류 차단기는 대용량이 가능하나 직류 차단기는 대용량이 어때요? 굉장히 어렵겠죠. 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를 하시겠죠? 자, 뿐만 아니라 전압의 변성과 전압과 전류의 차단이 용이하다. 그럼 네 번째, 회전 자개를 얻기 쉽다. 그래서 전동기 운영이, 유도 전동기 운영이 어땠습니까? 그래서 계좌에 삼상 평형 교류 전원을 연결하면 회전 자기장이 만들어져서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류의 전원에 의한 회전 자기장을 만들기 쉽고 회전 자기장을 따라서 이 전기자가 회전을 하기 때문에 기기가 간단해지고 그리고 운용이 용이하고 부피와 무게가 작아지고 경제적이고 이런 이점들이 같이 있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 보시겠습니다. 계통의 일관된 운영이 가능하다.
발전도 교류, 전성도 교류, 그리고 부하기기도 교류로 되니까 만약에 부하기기가 직류기기다 그러면은 교류, 직류, 변환 장치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 교류와 직류가 바뀌는 곳에 교류, 직류, 변환 장치가 들어가야 되며 수신단에는 역시 또 교직, 변환 장치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교류 전송에 있어서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직류 송전 방식의 장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은 무효 전력과 표피 효과에 의한 전력 손실이 없다. 이제 무효 전력. 자, 무효 전력은 L과 C에 의한 이런 전력을 말하죠. 그래서 직류는 R만의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L과 C 성분이 없죠. 그래서 무효 전력이 직류는 없다. 자,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역률이 1로 운영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역률이 1로 운영할 때가 최대 효율 조건이죠. 역률을 1로 운영한다는 것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력 손실이 없으므로 송전 효율이 높다.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것을 송전을 해서 9라는 것을 수전단에서 받았다. 그러면은 1이라는 전력 손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전력 손실이 없다면은 10이라는 이 전력을 그대로 송전할 수가 있겠죠. 그럼 수전단에서 보면은 송전 전력이 증가된 것과 똑같은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다. 자, 유전체 손이 없어서 유전체 손실 P가 오메가 C2의 제곱이 되겠죠. C2의 제곱에 유전체 역률 탄젠트 델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오메가라는 부분이 2파이F 주파수 성분이 들었네요. 직류의 주파수는 제로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수치가 있든지 간에 전체의 유전체 손실이 제로가 되죠. 그래서 선로의 절연이 교류 방식보다가 용이하다. 즉 절연을 경감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없어서 절연을 경감할 수 있다. 저감 절연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겠죠. 다음 세 번째 보시면은 선로의 리액턴스. 자, X 성분이 없기 때문에 리액턴스 성분에 의한 전압 강화가 없다. 이제 리액턴스의 I 곱하기 X. 그러니까 이게 V죠. 요 전압 강화가 리액턴스가 없으니까 이 V도 리액턴스에 의한 전압 강화가 제로가 된다. 자, 네 번째, 선로의 리액턴스나 위상각을 고려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안정도가 향상되더라. 이렇게 간단하게 교류 전송의 장점 또 직류 전송의 장점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서 송배전 선로의 전압 강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압 강화 E는 VS-VR이 되겠죠. VR로서 자, 이 벡터도를 그리지 않더라도 그래서 전압 강화식을 결과식을 꼭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I는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가 되고 3상일 경우에는 루트 3배의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가 된다. 그래서 계수가 단상에 루트 3을 곱하면은 3상의 전압 강화가 되더라라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고 3상의 전력이 루트 3 VI 코사인 세타죠. 그래서 I는 루트 3V 코사인 세타분의 P니까 루트 3V 분의 루트 3V 코사인 세타분의 P를 이렇게 I에 대입을 할 경우에 루트 3 곱하기 루트 3V의 코사인 세타분의 P 곱하기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 일 경우에 루트 3, 루트 3은 약분이 되고
코사인 세타를 안에다가 그래서 대입을 할 경우에 코사인 세타를 안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V분의 P의 R 코사인 세타 약분이 되고요. 플러스 X의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탄젠트 세타가 되더라. 뭐가? 그래서 전압 강하 2가. 그래서 요 식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압 강하 3상일 때는 루트 3 곱하기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가 되는데요. i 대신에 루트 3v 코사인 세타분의 p를 대입을 할 경우에 v분의 p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가 되더라. 뭐가? 전압 강하가. 이렇게 해서 꼭 단상식과 삼상식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전압 강하율 해서 나본 전압 강하율 이렇게 입실론으로 강하율은 입실론으로 나타냅니다. 즉 수전단 전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송전단 전압과 수전단 전압의 차이니까 이게 E가 되겠죠. E는 루트 3i 곱하기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가 되겠죠. 자, 그래서 i 대신에 v분의 루트 3v v 코사인 세타분의 p를 대입을 하면 v분의 p r 곱하기 x 사인 세타가 되어서 이를 대입을 할 경우에 v의 제곱분의 p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탄젠트 세타가 돼서 전압 강하율 입실론은 어떻게 해요? V의 제곱분의 1에 비례한다. 이거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압 강하율이 V의 제곱에 비례한다. 자, 이거 기억을 해 주시고 자, 단상일 경우에도 단상일 경우 여기 단상일 경우 전압 강하 E는 V분의 1에 비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V분의 P 뭐 단상일 경우와 삼상일 경우가 같아요. V분의 1에 비례를 하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E는 V분의 1에 비례를 하고 입실론은 V의 제곱분의 1에 비례한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전압 변동률입니다. 전압 변동률은 수전단의 전격 전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수전단의 무부하 전압과 수전단의 전격 전압의 차이예요. 자, 이것을 좀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지워보면은 전압 변동률은 VRN 해서 수전단의 전격 전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수전단의 무부하 전압과 수전단의 전격 전압의 차이에 비더라 해서 수전단의 전압의 품질을 말하고 전압 강하율은 수전단 전압에 대한 송전단 전압과 수전단 전압이니까 송전단 전력의 품질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고 두 개가 전압 강하율과 그래서 전압 변동률은 다르다 해서 전압 변동률을 똑같이 입실론을 썼는데 차이를 두기 위해서 델타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입실론으로 똑같이 하면은 분명히 전압 강하율과 전압 변동률은 다른데 같은 것으로 오해를 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델타로 달리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내용을 잘 아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죠. 다음 전력 손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력 손실은 삼상의 전력 손실은 3배의 i제곱 r이고 단상일 경우에는 2배의 i제곱 r, 단상 2선식인 경우에 그래서 삼상이니까 3 곱하기 삼상 전력 P는 루트 3 P는
루트 3 VI의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I는 루트 3V의 코사인 세타분의 P를 대입을 한 경우에요. 그래서 대입을 하니까 루트 3V 코사인 세타분의 P에서 제곱이 되니까 루트 3과 3은 약분이 되고요. 결국 V 제곱 곱하기 코사인 세타 제곱분의 P 제곱 R이 PL이 되더라. 그래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PL을 어떻게도 나타내느냐. V의 제곱에 코사인 세타의 제곱에 P의 제곱 곱하기 이게 R인데 R은 로 A분의 L로 나타낼 수가 있죠. 자, 이렇게도 표현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A와 PL을 자리를 바꿀 수도 있다. 그럼 A는 V의 제곱 코사인 세타의 제곱에 P의 제곱에 로의 PL분의 L로도 나타내서 단면적. 그래서 전력 손실과 단면적은 공이 V의 제곱분의 1에 비례하고 역률의 제곱분의 1에도 비례하더라. 또는 V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역률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하는 것도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그래서 전력 손실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에서는 의미가 송전 전력과 전압과의 비교해서 전력 손실률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PL을 사실은 이 PL은 전력 손실을 나타내고 이 스몰 PL은 전력 손실률을 나타냈는데 그래서 스몰 PL을 K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혼돈이 되니까 대문자 소문자 혼돈이 되니까 K는 전력 손실률이 되겠습니다. 자, 전력 손실률 K는 P분의 PL이 되겠죠. 그래서 PL은 V의 제곱 코사인 세타의 제곱분의 P의 제곱의 R이었죠. 그래서 P와 제곱을 약분을 하니까 K는 V의 제곱에 코사인 세타의 제곱에 PR이 되겠습니다. K가. 자, 그래서 K가 일정하다면은 어떻게 해요? 전력은 K 곱하기 V의 제곱 코사인 세타의 제곱 나누기 R이죠. 그래서 전력은 V의 제곱이 비례하더라. 조건은 전력 손실률이 일정할 경우에. 그래서 송전 전력은 전력 손실이 일정할 경우에 전력 손실일 경우에 어때요? P는 K 곱하기 V 제곱 코사인 제곱 나누기 R과 어때요? 같죠? 그래서 전력 P는 V의 제곱에 비례하더라. 자, 이 관계에 대해서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이걸 그대로 P는 전력 손실률이 일정할 경우에 P는 V의 제곱에 비례하더라. 시험에 많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 주시고 전선의 굵기 알아봤죠. A는 V의 제곱에 반비례하더라 또는 V 제곱분의 1에 비례하더라 하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이제 송전 선로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전 선로를 거리별로 나누어 본다면은 단거리 송전 첫 번째, 두 번째는 중거리 송전, 세 번째는 장거리 송전으로 거리별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럼 기준이 뭐냐?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기준이 50km 이하의 전송일 경우에 중거리는 50에서 100km 이하일 경우에 장거리는 100km 초과할 경우에다. 이렇게 거리별로 구분을 하고 그럼 특징은 뭐냐?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를 해봐라 라고 이렇게 한다면은 단거리 전송은 R과 L의 직렬 임피던스죠. R과 L의 집중 회로입니다. 여기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꼭 기억을 해 주시고 중거리 전송은 RLC입니다. RLC의 집중 회로입니다.
그래서 집중 회로를 T 회로와 파이 회로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거리 전송은 RLCG의 분포 회로다. 이 자체로도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단거리 전송은 우리가 알아본 대로 전압 강하, 전압 변동률, 전압 강하율, 전압 변동률, 전력 손실율, 그리고 단면적에 대한 것이 어때요? 단거리 전송에 대한 특징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벡터도를 통해서 알아볼 수도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이론을 요약해서 하는 단계니까 벡터도는 생략했습니다. 벡터도를 모르시더라도 자,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신다면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자, 이 특징은 전압 강하율 어떻게 해요? 그래서 V분의 1에 비례하더라. 전압 강하율 여기서 V의 제곱분의 1에 비례하더라. 자, 그럼 전력 손실 이 전력 손실률 그리고 단면적 V의 제곱분의 1에 비례하더라. 이런 특징을 알 수 있으면 되겠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거리 송전 선로는 집중 정수 회로인데 뭐에 R과 L에 집중 정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R과 L에서 송전단 전압을 ES 그리고 송전단 전류를 IS라고 했을 때 수전단 전류를 IR 그리고 수전단 전압을 ER인데 이 전압들은 다 벡터 성분들이에요. 벡터 성분들이다. 뭐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 자, 우리가 다 알아봤습니다. 어떻게요? 전압 강하에서 ES 송전단 전압과 수전단 전압의 차이가 전압 강하로서 단상일 경우에는 I 곱하기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가 되더라. 그런데 I 대신에 여기서 전압 V 코사인 세타 뭐 E보다가도 V 코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더 좋겠죠. V 코사인 세타 분의 P 곱하기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가 되더라. 그래서 삼상이라고 한다면은 삼상계수에서 이제 V분의 P에 V분의 P의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로 나타낼 수가 있더라. 상전압에서 ESER을 순간전압 VR로 나타낸다면은 그래서 삼상일 경우에 루트 3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 자, 시험 문제 요게 블랭크로 해서 요 개수. 그래서 삼상일 경우에 개수가 뭐가 들어가냐 이런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 바도 있습니다. 루트 3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로서 많이 적용이 됩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송전단 전압. 송전단 전압은 수전단 전압 플러스 전압 강하죠. 그래서 송전단 전압은 수전단 전압 플러스 전압 강하. 그래서 루트 3i가 i 곱하기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가 2죠. 그래서 수전단 전압 플러스 전압 강하가 송전단 전압이 되겠다. 그럼 전압 강하율 입실로는 수전단 전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송전단 전압과 수전단 전압의 차이인데 여기에 100을 곱하면은 백분율로 즉 퍼센테이지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전압 변동률은 수전단 전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수전단 전압의 무부하 전압과 수전단 전압의 전격 전압의 차이에 비로소 나타내는데 시험 문제에 구분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수전단 전력은 PR은 루트 3에서 VR 곱하기 I의 코사인 세타가 되더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거리 송전 선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거리 송전 선로는 RLC 분포회로입니다. 자, 그래서 RL 성분에 의한 직렬
임피던스와 C 성분에 의한 병렬 어드미턴스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로가 복잡해지죠. 그래서 병렬 성분도 있고 직렬 성분도 있죠. 자, 이 선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등가회로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송로를 이렇게 블럭으로 머리 아프니까 그래서 박스로 나타냈습니다. 박스로 나타내고 보니까 송전단의 전압을 V1, V2라고 했습니다만은 이것을 ES 송전단의 전압 그리고 이 전류를 IS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고 이 어때요? 전송망을 통해서 중거리 전송망을 통해서 수전단으로 가면은 IR 수신 전류와 수신단의 뭐로 전압으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작용을 할 것이다. 그래서 1대1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단자가 몇 개요? 4개죠. 4개니까 정수도 A, B, C, D 4개로 정해보자. 그래서 4단자, 그래서 4단자망의 외부에 연결하는 손이 4개인 망의 일반 회로 정수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회로 정수 A, B, C, D를 이렇게 나타내는데 결과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우리가 어려운 것은 결과부터 거꾸로 알면 오히려 쉽습니다. 왜? 결과가 시험 문제 출제가 되고 중간 과정을 모른다 하더라도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 그래서 A를 전압비, 자, B를 임피던스, C가 어드미턴스. 임피던스, 어드미턴스는 Y죠. 어드미턴스 Y. 자, 그리고 D를 전류비가 됩니다. 전류비가 되니까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전압비다라고 하니까 전압비는 어때요? 항상 2차 측이 기준이 되죠. ER분의 ES가 되겠습니다. 자, 임피던스는 I는 R분의 V죠. 그리고 R은 I분의 V. 그래서 IR분의 ES가 되겠고 어드미턴스는 반대가 되겠죠. ES분의 IR 그리고 전류비는 IR분의 IS가 되더라. 자, 이렇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뭐를? 회로를 하나도 보지를 않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아보자. 결과는 알아봤으니까. 자, 송전단에 전압과 전류를 흘려주면 전압을 걸어주고 전류를 흘려주면 어떤 전압을 걸었나요? ES와 IS. 자, 이렇게 점을 찍는 것은 벡터량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크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ES와 IS가 A, B, C, D라는 4단자망을 통해서 수전단 전압 ER과 수전단 전류 IR이 생기더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행렬식이 됩니다. 자, 행렬식은 이와 같은 네트워크를 아주 쉽게 해결하기 위한 것을 행렬식입니다. 자, 행렬식이고, 자, 이 부분을 봤으니까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렬식에서, 항상 행입니다. 이렇게 행과 열 해서 이행, 일열, 행열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영어로. 그래서 이행, 일열 매트릭스. 자, 이것은 이행, 이열 매트릭스. 이건 이행, 일열 매트릭스가 되겠죠. 자, 그래서 ES는 행렬식을 전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렬식을 공부하지 마세요. 전개하는 방법 하나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행, 열 이렇게 곱하기니까 행과 열을 곱해라 해서 어떻게 해요? A 곱하기 2R 플러스 B 곱하기 IR 차례대로 행과 열을
서로 대칭이 되는 것을 곱해서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BIR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IS는 밑에 있는 행과 열, 그래서 CER 플러스 D와 IR이 되더라는 것이 바로 행렬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이 행렬 방정식에서, 자, 이 행렬 방정식에서 이제 일반 정수를 오히려 거꾸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알아보려고 하면은 첫 번째 회로를 해서 단락시킬 때, 회로를 단락시킨다라고 하면은 ER이 단락시키면 ER이 제로가 되겠죠. ER이 제로가 될 때, ER이 제로가 되고 ER이 제로가 된다면은 ES는 BIR로, B는 IR분의 ES가 되고, 자, IS가 DIR로 해서 D는 IR분의 IS가 되고, 자, 회로를 이제 개방시켰을 때, 회로를 개방시켰습니다. 회로를 개방시키니까 단자가 되니까 IR이 제로가 되죠. 그래서 IR이 제로가 될 때 이 부분은 이제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ES는 AER이 돼서 A는 ER분의 ES가 되고, IS는 CER이 돼서 C는 ER분의 IS가 되더라. 자, 보시겠습니다. 어떻게요? B는 IR분의 ES, 그래서 I분의 V가 뭡니까? 임피던스죠. 그래서 B가 임피던스가 되네요 라는 것을 알았고요. 자, D는 IR분의 IS니까 전류비, 그리고 B는 그래서 B 알았고, 다음 여기서 A죠. A는 ER분의 ES, 그래서 이거는 전압비 라는 것을 알았고, C는 ER분의 IS니까 임피던스 분의 1, 임피던스 거꾸로 됐네요. 그래서 어드미턴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4단자 망의 일반 회로 정수가 A는 전압비, 임피던스, 어드미턴스, 전류비다라는 것을 알았고, 4단자 행렬식에서 ER은 AER 플러스 BIR, 또 IS는 CER 플러스 DIR이 된다 하는 것도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은 4단자 정수의 물리적인 의미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이제 기본 회로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회로망을 보시면은, 첫째 보시면은 임피던스의 직렬 회로만 있는 회로가 되겠죠. 자, 여기서 ER 전압을 걸어주니까 IS 전류가 흐르고요. 임피던스를 통해서 IR 전류가 흘러서 ER 전압이 단자에 발생하더라 했으니까, 그래서 A, B, C, D 4단자 정수는요. 자, 먼저 ES가 되겠죠. 송전단에 ES라는 전류를 흘려주니까, 자, 임피던스, B가 임피던스예요. 임피던스 자리에 임피던스가 작용을 하고, 병렬회로 어드미턴스 없죠. 어드미턴스 없네요. 그리고 D가 전류 IR이 흐르죠. IR이 흐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자, ES 송전단에 전압을 걸어서 IS 전류를 흘려주니까 어디에 임피던스를 통해서 어드미턴스는 없고요. 그리고 수전단에 ER과 IR이 흐르고 걸리더라. 그래서 1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려서 아니까 일반 회로망의 기본 단위 행렬이 1001입니다. 자, ABCD와 1001을 곱하면은 역시 ABCD가 되는 것을 단위 행렬이라고 해요.
단위 행렬. 자, 그래서 1001이더라. 1001 단위 행렬에 임피던스만 있으니까 임피던스 자리가 A, B, C, D에서 B 자리죠. 그래서 B 자리에 이렇게 임피던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직렬 회로에 대한 그 4단자 일반 회로 정수를 알아봤으니까 병렬 회로에 대한 일반 회로 정수, 4단자망의 회로 정수를 보시면 A, B, C, D가 그래서 1001에서 뭐만 있어요? 어드미턴스가 있네요. 어드미턴스 자리는 C 자리죠. 자, 이게 A, B, C, D니까 여기 어드미턴스 자리에 이렇게 Y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피던스 회로, 즉 직렬 회로의 일반 회로 정수, 그리고 병렬 회로 어드미턴스의 일반 회로 정수. 이거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출제가 되니까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4단자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단자 관계에서 보시면은 AD-BC가 1이더라. 4단자 ABCD에서 AD-BC를 계산하면 항상 1이 되더라. 그리고 A와 D가 같다. 이런 두 가지식에서 이제 A를 알면은 D는 당연히 알 수 있겠고 A, B, C, D에서 어느 하나를 모른다 하더라도 AD-BC에서 구할 수가 있겠다. 예를 들어서 C를 구해보세요 하면은 AD-1은 BC죠. BC. 고로 C는 B분의 AD-1로서 계산에 의해서 구해지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이제 T 회로망, 중거리 전송 SS의 T 회로망과 파이 회로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 회로망은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임피던스를 송전단과 수전단에 집중시켰습니다. 그럼 임피던스의 합이 G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G 플러스 2분의 G라니까 G가 되죠. 그래서 반씩해서 송전단과 수전단에 집중시킨 회로다. 그래서 이 행렬식이 3개가 되겠죠. 3개가. 그래서 행렬식 1001, 1001, 기본 벡터 1001에서 첫 번째 보시면은 임피던스 자리에 2분의 G가 있더라. 2분의 G. 두 번째 회로에서 보면은 임피던스는 없는데 어드미턴스 C 자리에 Y가 있더라. 해서 Y. 자, 네 번째 보시면 똑같죠. 임피던스 자리에 2분의 G가 있더라. B 자리에 2분의 G가 있더라. 자, 하나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 회로만, 파이 회로 이렇게 다 전개해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T 회로만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을 합니다. 어떻게? 행과 열. 자, 행 1 곱하기 1 더하기 2분의 G 곱하기 Y. 2분의 G, Y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다시 행 곱하기 열이죠. 그래서 1 곱하기 0은 0, 2분의 G 곱하기 1은 2분의 G. 다음 행과 열로 곱해보겠습니다. 제로와 1을 곱하면 제로가 되고 1 곱하기 Y는 Y가 되겠죠. 다시 행, 열 하니까 제로와 제로를 곱하면 제로, 1과 1을 곱하면 1. 자, 이렇게 돼서 1, 2분의 G, 제로, 1을 다시 곱해주면 되겠죠. 다시 행, 열 곱해보겠습니다. 보면은 1 플러스 2분의 G. 그래서 1 플러스 2분의 G와 2분의 G 곱하기 제로는 제로니까 없어지고 다시 행, 열 이렇게 곱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분의 G에 1 플러스 2분의 G. 자, 이렇게 곱했습니다. 그럼 2분의 G와 1이죠. 더하기 2분의 G가 되겠고, 다음 행, 열 이렇게 곱하니까 Y가 되겠습니다. 다시 행,
열 이러니까 y 곱하기 2분의 g 1 곱하기 1은 1이죠. 1. 자, 이렇게 돼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g로 앞으로 빼내니까 1 플러스 2분의 g 더하기 1이 되니까 얘가 1 더하기 1은 2죠. 그래서 2 더하기 2분의 g가 되더라. 그래서 갈로 안에서 2를 빼내니까 2가 나오면서 얘는 4가 되죠. 그래서 4가 되고 얘가 1이 되면서 2가 되니까 2 약분이 돼서 g에 곱하기 1분의 4분의 g가 되겠죠. g에서 4분의 g가 되겠습니다. 이제 자, 그러면 g에 1 플러스 4분의 g가 되더라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T회로에서 4단자 일반 회로 정수 A, B, C, D가 어떻게 해요? 1 플러스 2분의 g가 되고, 자, B는 g를 앞으로 내니까 1 플러스 4분의 g가 되고, Y는 Y가 그대로 있고, D가 1 플러스 2분의 g가 되더라. 그래서 A와 D가 같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Y 자리는 Y가 되는데 이 두 개 집중이 되어 있는 2분의 g가 어때요? 곱하면은 4분의 g가 되죠. 4분의 g의 제곱이 돼서 g를 앞으로 빼면은 4분의 g의 1을 더하면은 되더라. 자, 이렇게. 왜? 얘도 1 플러스 2분의 g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2분의 g 이렇게 되죠. 아, 이제 y가 있으니까 y 자체로서 y를 곱해주면은 요 y를 여기 곱해주면은 g가 되다. 이거 외우는 방법이에요. 계산 방법이 아니고. 왜? 그래서 a와 d는 1 플러스 2분의 g다. 그래서 알 수 있겠는데 중간에 이 두 개로 나누어졌던 임피던스 자리를 어떻게 쓸 거냐 하는 거죠. 임피던스 자리를. 그래서 두 개를 곱하면 4분의 g 제곱이 되는데 앞에 g를 하나 빼니까 4분의 g가 돼서 y를 곱하니까 4분의 g y가 되더라. 이렇게 외우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은 이제 행렬 방정식은 어떻게 되나요? ES는 1 플러스 2분의 g의 2r 플러스 g의 1 플러스 4분의 g의 ir이 되고 is는 yer 플러스 1 플러스 2분의 g의 ir이 요 식이 되겠죠. 여기서 t회로 정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파이 회로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 회로망도 이와 같이 어드미턴스가 2분의 y, 2분의 y로 나뉘어져 있죠. 송전단과 수전단에 집중이 돼 있더라. 그리고 중간에 여기서 임피던스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드미턴스에 의한 4단자, 임피던스에 의한 4단자 정수, 다시 어드미턴스에 대한 4단자 정수로서 1001 1001 세 개예요. 1001에서 자, 처음 보시면은 어드미턴스 자리에 2분의 y가, 그리고 임피던스 자리에 g가, 그리고 세 번째 어드미턴스 자리에 2분의 y가.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은 4단자 정수 A, B, C, D가, 자, 우리가 T회로에서 알아봤으니까 어떤 부분을 배우면 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드립니다. 1 플러스 2분의 g가 되고, 자, A가 1 플러스 2분의 g가 된다면 D도 1 플러스 2분의 g가 돼서 T회로와 파이회로의 A와 D가 같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리고 임피던스 자리에는 g가 되고 T회로에는 어드미턴스 자리가 y가 됐어요. 그럼 이 자리만 바뀌겠네요. 어떻게 해요? 이 자리가 T회로에서 임피던스 자리가 G의 1 플러스 4분의 G였다면은
어드미턴스 자리에서 벌써 여기 좀 감각이 빠르신 분은 벌써 아셨어요. y의 1 플러스 4분의 g가 되더라. 그래서 이건 전개 안 하셔도 돼요. 전개 안 하시고 파이 회로를 그대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파이 회로망의 정수, 이것도 그래서 2에서는 1 플러스 2분의 g의 2r 플러스 g의 ir은 is는 y 플러스 1 플러스 4분의 4예요. 이제 알고 계시니까 제가 이렇게 썼어요. g의 2r 플러스 1 플러스 2분의 g의 ir이 되겠다. 그래서 자, 이게 시험 문제에서 A, B, C, D 채우세요 하는 것도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장거리 송전선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거리 송전선로는 RLCG의 분포 회로다. 분포 회로더라. 이렇게 이 자체가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직렬 임피던스와 병렬 어드미턴스가 집중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죠. 자, 이게 G가 되고 이거 C가 되죠. RL. 그래서 RLCG가 전체 망에 고르게 분포된 분포 정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렬 임피던스 R 플러스 J 오메가 L, 병렬 임피던스 G 플러스 J 오메가 C가 된다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래서 이 장거리 전송망에서는 그럼 4단자 정수가 없나요? 왜 4단자 정수를 얘기하지 않나요? 그래서 장거리 전송망은 보시는 것과 같이 전송망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바로 장거리 전송망에서 A, B, C, D는 하이퍼 코사인 감마 L. 자, A가 하이퍼 코사인 감마 L이라면은 D도 하이퍼 코사인 감마 L이 될 것이고, 그리고 B의 자리는 임피던스 자리죠. 그래서 특성 임피던스 곱하기 하이퍼 사인 감마 L의 다음 C 자리는 어드미턴스 자리죠. 어드미턴스로 작성을 하셔도 좋고 대부분의 경우가 이렇게 특성 임피던스 분의 1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이퍼보릭 사인 감마 하이퍼 또는 이 원래 정확한 명칭이 하이퍼보릭이에요. 하이퍼보릭 사인 감마 L과 같다 해서 이 자체가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됩니다. A, B, C, D로 해서 A, B, C, D가 바르게 나타낸 것보다는 틀린 것 찾으세요 라는 것이 시험 문제가 더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특성 임피던스 G0 G0에 대한 것은 이 G0가 여기 사용이 되고 있죠. 표현을 하는데 그럼 뭐냐 해서 G0는 보시는 것과 같이 루트 그래서 어드미턴스 분의 임피던스를 말하고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 오메가 L이고 어드미턴스는 G 플러스 J 오메가 C죠. C다. 만약에 무외 회로를 한다면은 감쇄가 없는 회로를 한다면 R과 G가 제로로 같죠. 그럼 R 없다면은 J 오메가 약분되니까 G0는 루트 C분의 L과 같다. 자, 이것이 이제 그래서 138 로그 R분의 D와 같다라는 것도 이제 기억을 나중에 붙여서 기억을 같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로정수 L과 C는 단위 길이당 특성 가변으로 특성 임피던스 선로 길이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무엇으로? 그래서 루트 C분의 1에서 138 로그 R분의 D로 해서 그 선로 RLCG에서 관계없이 뭐요? R분의 D로 해서 반지름과 등가 승간 거리와 관계로서 특성 임피던스를 나타낼 수가 있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전파정수 감마. 여기 감마죠. 여기 감마는 루트 임피던스 곱하기 어드미턴스예요.
임피던스가 R 플러스 J 오메가 L이니까 R 플러스 J 오메가 L 곱하기 어드미턴스는 G 곱하기 J 오메가 C죠. 곱하게 되면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외 회로를 한다면 R과 G를 약분을 한다면은 J 오메가 루트 CL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파정수 감마가 만약에 알파 플러스 J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는 루트 R분의 G고 이제 베타는 J 오메가 루트 LC가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알파를 감쇄정수라고 하고 베타를 위상정수라고 한다. 이게 용어들이죠. 용어들 기억해 주시고 물론 시험은 특성 임피던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겠죠. 자, 다음 수전단의 개방시, 단락시 임피던스로 특성 임피던스를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전단의 단락과 개방시의 임피던스를 가지고 해서 단락했을 경우에 임피던스를 GS 그리고 개방했을 때를 GF 라고 한다면은 양 임피던스 GS 곱하기 GF의 제곱근이 특성 임피던스가 된다.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인 이런 문제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고 이제 전력 원선도에 대해서 또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5번째 전력 원선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원선도는 작도법에 의해서 전력 특성을 알아본다는 겁니다. 작도법에 의해서 전력의 특성을 알아본다. 그럼 전력에는 어떤 전력이 있습니까? 유효전력, 무효전력, 피상전력, 최대전력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알아보고 역률에 따라서 코사인 역률에 따라서 효율이 결정이 되며 또 어떻습니까? 예, 효과적인 또는 최대의 전력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무효 전력을 조성해야 되겠죠. 그럼 얼마나? 그럼 조상 설비 QC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을 알아보는 것을 전력 원선도라고 하며 이제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그래프를 그려볼 때 X축은 무엇을 나타내고요, Y축은 무엇을 나타내면 되나요 하는 것을 먼저 지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X축은 유효 전력을 그리고 Y축은 무효 전력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원선도다 했으니까 원을 그리려면은 중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점이 자 계산을 하면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이론 시간에서는 제가 계산을 같이 해 드립니다만은 m-의 2s 제곱과 n-의 2s 제곱의 중점으로 그럼 원을 그리려고 하면 또 반지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지름은 중점에서 B분의 에서 ES2R B가 뭐예요? 임피던스죠. 그래서 결국은 B분의 ES2R 반지름은 전류 성분이네요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시험 문제에 반지름 X축은 무엇을 나타내나요? Y축은 무엇을 나타내나요? 그리고 전력 원선도로 알 수 있는 것, 알 수 없는 것. 이 수준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더라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자, 가로축은 유효전력입니다. 세로축은 무효전력이고요. 전력 원선도 작성 시에 필요한 것들은 선로정소와 송수전단의 전압 관계를 알 수 있어야 되겠죠. 다음 이제 원선도 반지름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선도의 반지름 R은 반지름 저항이 아니라 반지름이란 뜻이에요. B분의 ES2R, 즉 B는 임피던스죠. 임피던스 분의 송전단 전압과 수전단 전압이네요. 결국은 전류 성분이네요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전력 원선도에서 알 수 있는 것 송수전단의 전압 간의 위상각. 그래서 코사인 세타.
그리고 송수전단에서 최대 전력에서 정태 안정 극한 전력이 되죠. 송수전단 정태 안정 극한 전력이 해서 이제 정상 상태에서 부하를 서서히 증가시킬 때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한도 능력을 말하죠. 이제 정태 안정도고 이때의 전력을 정태 안정 극한 전력이라고 합니다. 극한 전력은 알 수 있다. 전로 손실, 여기서 하나, 또 전력반에 강조된 전로 손실도 있네요. 그리고 송전 효율, 수전단의 역률, 조상 용량. 자, 이렇게 해서 전력에서 유효 전력, 무효 전력, 피상 전력, 최대 전력, 수전단의 역률, 효율, 조상 용량, 그리고 전력 손실 등을 알 수가 있더라. 그럼 알 수 없는 거는 뭐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걸로 해서, 자, 이시에서 코로나 임계 전압. 자, 이런 부분들은 뭐 코로나 손실 전력 이런 것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과도 안정 극한 전력은 우리가 이건 알 수가 없다 해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걸 한번 들으셨죠? 이제 시험 문제 풀면서 이제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선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송전 전압과 송전 전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전 전압에서 스틸식 해서 경제적인 송전 전압식. 자, 시험에 잘 나옵니다. 꼭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전 전압, 송전 전압이 있으니까 VS 이렇게 표현을 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5.5 곱하기 루트 0.6L 해서 L의 길이는 킬로미터입니다. 그리고 100분의 P 했으니까 P 전력 용량은 킬로와트고 최종 단위는 킬로볼트입니다. 송전 전압의 단위가 킬로볼트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경제적인 송전 전력에 대한 이 문제였습니다. 스틸식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럼 송전 전력은 어떻게 되는데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송전 전력 P는 리액턴스 분의 송전 전압과 수전단 전압 곱에 사인 델타. 여기서 델타를 상차각 혹은 부하각이라고 합니다. 부하각으로서 양전력, 송전단과 수전단 전력의 위상차를 말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계에서도 동기기기의 전력이죠. 그래서 비돌극기의 전력이 XX분의 어때요? V 곱하기 2의 사인 델타죠. 그래요. 왜 이렇게 나옵니까? 상용전원을 발전하는 게 동기전동기니까 당연히 동기전동기 출력식이 전력식이 되겠죠. 자, 송전 용량 계수법. 자, 가끔 기본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P는 그래서 송전 용량 계수 K 곱하기 L 거리예요. 거리 킬로미터 분의 수전단 전압의 제곱이고 단위는 메가와트입니다. 그래서 간단하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이제 페란티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란티 현상은 어떠한 경우에 발생을 하느냐? 무부하 경부하 시, 무부하나 경부하로 운용을 할 때 수전단 전압이 송전단 전압보다가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라는 거. 원인 무부하나 경부, 전송 계통을 무부하나 경부하로 운용을 할 때 수전단 전압이 송전단 전압보다 높아지는 현상을 페란티라고 한다. 원인은 별로 선로에 충전 전류가 흘러서 그래요. 진상 전류, 선로에
정전 용량에 의한 진상 전류 IC가 흘러서 그렇다라는 게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대책이죠. 대책으로는 블로 리액터를 설치를 해서 유도성 전류를 흘려서 IC 충전 전류와 IC를 상쇄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로 리액터가 변전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변전소에 변압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블로 리액터가 설치가 되어서 이런 전송 계통이 무브화나 경부하로 운영 시에 충전 전류의 작용으로 수전단위 전압이 높아지는 현상을 방지하고 있다. 자, 이와 같은 현상이 페란티 현상이라고 하더라라는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이제 조상 설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상 설비는 무효 전력을 조정해서 전압을 조정하고 전력 손실을 경감하고자 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더라. 자, 무효 전력을 조정을 하면은 피상전력에서 송전단에 전송을 하는 전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의 제곱의 합을 루터를 씌워서 즉 제곱근해에서 구하는데요. 이게 컨스턴트 하다면은 일정하다면은 무효 전력을 줄이면은 유효 전력이 높아지지 않냐. 유효 전력이 부하에 전달되는 전력이죠. 부하에 전달되는 전력이어서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P의 제곱 플러스 PR 마이너스 QC의 제곱으로 해서 결국은 유효 전력을 크게 하거나 혹은 피상 전력 자체를 증가시키는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을 조상설비라고 하며 이 조상설비에는 크게 정지형과 고정형이 있는데 이 고정형은 바로 전력용 콘덴스 또는 진상 콘덴스라고 합니다. 전력용 콘덴서, 진상 콘덴서라고 하고 약어로는 스태틱 콘덴서 SC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콘덴서의 진상 전류에 의해 무효 전력을 보상해서 역류를 개선을 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전압 조정을 그러나 연속적으로 할 수가 없고 즉 계단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진상만 가능해요. 왜? 전력용 콘덴서가 진상 콘덴서니까 진상만 가능하고 조정도 계단적 조정만 가능하고 시충전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설치 후 바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설치 후 충전을 한 후에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은 정직이기 때문에 마찰이나 풍손에 의한 손실은 없다. 해서 전력 손실이 작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회전형인 동기 조상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기 조상기는 동기 전동기를 무브화로 운영하는 걸 말하죠. 그래서 무브화로 운전되는 동기 전동기로서 역류를 연속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상도 가능하고 또 지상도 가능하며 역류를 일로 운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효 전력, 진상, 지상 모두 가능하며 연속적인 전압 조정을 할 수 있고 시충전이 가능하다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동기 조상기는 시충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회전기기이기 때문에 반면에 단점이 없냐? 그렇지 않죠. 풍손, 마찰손 등과 같은 전력 손실이 발생하더라. 다음 세 번째 블로 리액터 역시 고정기기죠. 그래서 장거리 송전선로의 송전단 또는 수전단이 지상 전류를 흘려줘서 선로에 충전 전류가 흘러서 수전단 전류가 전압이 높아지는 현상을 막아준다 하는 것이 병렬 리액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직렬 콘덴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렬 콘덴서는 선로의 유도성 전류를 흘러서 전압 강화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겁니다. 유도성, 왜 선로에는 유도성 부분자 L 성분이 많죠. R과 L의 직렬 임피던스 성분이 작용을 해서 전압이 강화되는, 감소되는 것을 막아준다. 그래서 수전단의 전압 강화를 막아주니까 전압 변동률도 작아지겠죠. 그래서 결국은 정태 안정도가 증가해서 최대 송전 전력이, 즉 송전 용량이 증가한다. 송전 효율이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하 역률이 나쁜 데서는 역률을 조정하는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특성이 좋겠죠. 그래서 부하 역률이 나쁜 선로일수록 효과가 크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렬 콘덴서는 미국이나 뭐 같은 이제 큰 나라에서 또한 전송로의 단축 효과도 어때요?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 직렬 리액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직렬 리액터와 이제 방전 코일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결국은 진상 콘덴서를 운용하기 위한 부속 설비가 되겠습니다. 자, 스태틱 컨덴서, 진상 컨덴서의 심벌이 같아요. 병렬로 컨덴서를 연결해 주는 겁니다. 자, 좀 전에는 직렬 컨덴서는 전압 강화 보상용이었죠. 자, 이 병렬 컨덴서는 역률 개선용이에요. 역률 개선해서 스태틱 컨덴서라고 하는데, 바로 직렬로 SR을 설치합니다. 직렬 리액터라고 합니다. 직렬 리액터. 직렬 리액터에 하는 역할은 제5고조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위에 병렬로 연결해 놓은 것을 DC 방전 코일이라고 합니다. 방전 코일은 콘덴서 병렬로 연결된 콘덴서의 전하를 방전시키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어떨 때 정전이 되었거나 혹은 모선 쪽에 전압 강화가 발생을 했을 때 컨덴서에 축적된 전하가 거꾸로 역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방전 코일이 바로 방전을 함으로써 방지를 해준다 해서 스태틱 콘덴서 SRDC 여기서의 그 진상 콘덴서, 즉 역률 개선을 하는 조상 설비의 부속 설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률 리액터는 콘덴서의 제5고조파를 제거하는데 그 용량은 어떻게 하느냐? 5고조파를 제거를 하죠. 그래서 오메가 L은 오메가 C분의 1과 용량을 같게 만드는데 그때 5고조파예요. 그러니까 주파수 성분에 있는 이 시정수, 이제 또 오메가 앞에 5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오메가 L은 25분의 1에 오메가 C분의 1 해서 스태틱 콘덴서 용량의 25분의 1이니까 4%의 용량이 직렬 리액터 용량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론상으로 계산을 저하고 같이 방금 했습니다. 4%. 그러나 실제에서는 여유를 줘서 5에서 6%. 자, 그대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숫자를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방전 코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드렸듯이 방전 코일은 콘덴서에 축적된 전하를 방전시키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정전이 되거나 모선 전압이 낮아졌을 때, 그래서 방전 코일은 콘덴서에 잔류하는 전하를 방전함으로써 감전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다.
그래서 L과 C는 에너지 축적 소자죠. 그래서 항시 축적된 에너지가 있어서 회로가 연결이 되면은 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서 이 역류가 흐를 수 있다. 콘덴서에 잔류하는 전하를 방전함으로써 감전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고요. 콘덴서를 재투입할 때는 콘덴서에 걸리는, 그래서 이제 방전하지 않으면 충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투입을 하면 과전압이 흘러버리겠죠. 그래서 과전압을 방지하는 역할도 해주더라. 자, 여기까지 해서 전기 기사, 산업기사 30일 완성 10년간 빈출 이론, 그래서 전력공학의 세 번째 장인 송전 특성에 대한 빈출 이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고 빈출 적중 문제에서 빈출 문제 풀이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쉬겠습니다.